기록을 좀 시작을 하고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자료 보이시죠? 네. 네. 시작을 할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1번 감사에서부터 쭉 자기인식, 책임감, 긍정, 공감, 친절함까지 6가지 원칙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봤고요. 오늘은 여기 끈기에서부터 쭉 해서 여기 야망까지 12번 원칙까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끈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제가 1원칙부터 6원칙까지 읽을 때 1원칙에 붙잡혀가지고 몇 번을 반복해서 막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영상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은 77억 명 중에 몇 등이나 되십니까? 라고 하는 영상도 만들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이 끈기 7번부터 또 시작을 하려니까 이 끈기에 또 잡혀가지고 제가 또 한참을 이 챕터를 읽고 또 읽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끈기는 이제 단단히 결심하는 것이고 각오를 말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요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제가 책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좀 나눌게요. 여러분 갖고 계신 책 78페이지를 펴주시면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78페이지가 이제 끈기의 첫 페이지고요. 지니쌤 오셨다. 지니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니쌤 어서 오세요. 지니쌤 지금- 우리 지금 78페이지 책 펼치고 있어요. 제 주변에 살인적이어가지고 눈이 오늘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지금 이 부분 다 지니쌤 때문에 읽고 싶은 건데. 그래, 내가 그래서 지금 들어온 거야. 죄송해요. 늦었지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아우.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니쌤. 자, 책이 펼쳐지신 분들은 책으로 보시고요. 우리 지니쌤은 지금 정신없을 테니까 한번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끈기 첫 페이지고요. 인생을 활기차게 사는 건 중요하지만 너무 앞만 보고 가다 보면 과부하에 걸린다. 참고 견딘다는 의미로 끈기를 해석하면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번아웃 현상에 이르기 쉽다. 오랜 기간 꾹 참고 과장된 활기로 일에 매진하다 보면 모든 것이 소진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진짜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고, 저는 약간 단거리 주자 성격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장거리로 제가 못 뛰고 이게 좋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저의 습관이 어떤 나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뭔가 일을 시작할 때 좀 과도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성향이 좀 있어요. 우리 정미연 작가님 이제 글을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번의 책을 발간을 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처음으로 책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책 한 권을 마무리한다는 게 정말 쉽진 않은데 보통은 이제 빠르면 한 3, 4주 그 다음에 이제 웬만하면 한 2, 3개월을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데 저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보름을 잡았어요. 2주를 잡아놓고 무조건 나는 2주 안에 책을 끝낸다라고 하고 밤이건 낮이건 막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정말 딱 10일 만에 책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그리고 써놨던 거 아니냐, 어떻게 책을 10일 만에 끝내느냐,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혼자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누가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혼자 죽게 날려놓고는 이게 번아웃이 와서 완전 나가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저는 매번 반복이 되고 이 습관을 끊어내기가 바꾸기가 참 쉽진 않더라고요. 이번에 메타버스 공부를 하면서도 하고 나서 이제 강사 활동 좀 할까 싶었더니 그렇게 미친 듯이 열내고 달려왔더니 이제 또 번아웃이 왔고 건강상의 적신호도 다시 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끈기를 가지고 길게 롱런을 해야 되는데
막 미친 듯이 막 과도한 활기를 가지고 막 일을 하다 보니까 금방 저 스스로가 이렇게 저의 에너지가 다 소진돼 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겪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색깔을 넣어서 뚱뚱한 글씨로 이렇게 색을 칠하는 것도 제가 정말 너무 많이 경험을 했고, 요즘에 우리 지니 선생님 보면서 우리 지니 선생님 요즘 너무 달리시는데 저러다 쓰러지는데 요즘에 진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얼굴에도 좀 피곤함이 옛날보다 많이 쌓여 있어요. 아니, 좀 전하고 다른 게 있다면, 좀 과중한 업무를 맡아서 이렇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아, 그 기호 문제 같은 거는 욕심 조절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아, 그런 부분이 좀 힘들고, 우리 좀 아까 10일 만에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난 그거 의문을 던지고 싶은 게, 저는 항상 주변에서 저를 놔두지 않는 그런 환경이 많았던 거죠. 음. 그러니까 나만 열심히 하면 양적으로 90은 되면은 뭐를 할 수 있는데, 거의 막 해방 놓는 것들이 많은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맨날 번아웃이 될 때까지 달렸던 것 같아요. 음. 알 수 없는 50%의 그 주변 환경을 내가 통제할 수 없으니 있을 때 확 내가 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이 왔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 지니쌤이 처음에 우리 지니쌤 봤을 때보다 에너지가 맞아. 지금 잘리는 듯한 느낌을 좀 받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한 이거 보면서 300% 살고 있거든요. 우리 지니쌤도 요즘 너무 달리시는데 이러다 진짜 이거 남들이 끈기 없다고 보는 게 아니라 너무 달려서 번아웃 올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아, 그래서 작가님 여기 잠깐 뭐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네네. 이거 노션 이거 컴퓨터로 하셨어요? 네네. 어. 이게 이게 지금 노션 요즘에 배우잖아, 이런 거. 에, 이게 지금 노트북, 그러니까 컴퓨터 버전하고 사실 모바일 버전하고 동일합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모바일에서 시작하기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사실 네. 모바일하고 똑같은 환경이에요. 모바일에서 열어도 똑같은 이 환경입니다. 사실은 이게 윈도우즈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윈도우즈 버전으로 제가 다운로드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열어도 똑같은 환경이고요. 핸드폰에서도 이게 이렇게 동기화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도 보기가 편해서 제가 늘 노션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누가 이제 파일 저, 공유해달라고 하면 바로바로 핸드폰에서 공유해줄 수 있고 보내줄 수 있고 그래서 노션으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 게리 바이너척이 이제 또 하는 말을 제가 또 이번에도 많이 인용을 했는데 끈기가 있다는 건 나는 이 일을 하는 과정이 너무 즐거워서 다른 사람들이 걸림돌로 여기는 것들도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끈기를 정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끈기의 개념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죠. 음, 그리고 확신과 끈기는 늘 따라다니며 함께 작용한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끈기는 몇 배로 증폭된다. 그쵸? 내가 이걸 네. 하면은 뭔가 잘 될 거야. 뭔가 이걸 가지고 뭔가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는 뭐 사람들이 뭐 끈기를 가지고 뭘 해라 끝까지 밀어붙여라 하지 않아도 그 확신이 있으면은 자기 스스로 그 확신에 다다를 때까지 하게 되니까 정말 이 끈기와 이 확신은 같이 이제 움직이는 개념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8번째 원칙은 이제 호기심입니다. 뭔가를 알거나 배우고 싶은 강한 욕구.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하고 바뀌고 받아들여야 할 정보나 이런 것들도 많아서 모든 것들에 다 호기심을 갖는 것 자체가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호기심이 부족할 때 자신의 현실에서 좀처럼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밑줄 쫙 펴둔 이유가 제가 이제 우리 지니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저희 언니를 독서클럽에 막 굳이 끌어들였었어요. 그래서 이 방에서 한 번 딱 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언니가 굉장히 지적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적 호기심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또 우리 지니쌤 못지않게 도서관 죽순이거든요. 맨날 일하다가도 틈만 나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이제 이러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이제 끌어들였는데 언니는 이 줌 세계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이 온라인 세상 자체가 너무너무 낯선 거예요. 그리고 싫어요. 거부 반응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독서 모임을 되게 궁금해하고 같이 하고 싶어 하면서도 이 새로운 환경이 너무 싫어서 자꾸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현실에서 좀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 언니가 이제 경기도청에 근무를 하는데
도청에도 독서 클럽이 좀 제발 생겼으면 좋겠대요. 아니, 동생이 이렇게 독서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오지 않으면서 도청에 독서 클럽이 생겼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호기심이 부족할 때 자신의 현실에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이제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죠. 변화를 막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막 궁금해하고 이런 게 이제 호기심인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이 모르는 것은 그냥 무시하게 된다. 이거 딱 저희 언니 얘기예요. 게임은 아이들이나 즐기는 오락거리로 가볍게 치부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었죠, 기존에. 근데 요즘에 우리 지니쌤 공부하고 계신 이제 메타버스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이 게임도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메타버스의 한 영역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런 게임 메타버스 영역에서 P2E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Play to Earn의 개념인데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옛날에는 게임이 무슨 게임이지 거기서 무슨 돈을 벌어라고 하는 굉장히 고정적인 관념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게임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과 게임이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했던 거죠. 그러니까 호기심 자체를 두지 않았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요즘은 예술가들이 NFT를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NFT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디지털 자산은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데 이는 예술 작품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가는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호기심의 발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재능을 인정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그 재능을 펼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멋진 일이 어디 있겠는가? 호구지책이라는 이유로 하기 싫은 일만 하다가 삶을 마감하는 것이 내게는 더 견디기 어려운 일로 여겨진다. 이제 워낙에 호기심이 많은 이 게리 바이너 척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것들에 대한 호기심을 죽이고 이 호구지책으로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삶에서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일이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좀 있죠. 호기심은 일견은 가볍고 유치한 것으로 세상에서 과소평가되지만 호기심과 공감 능력을 합치면 직관으로 이어지고 직관을 경험하면서 확신에 이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든 학생들이 대학에 가야 하는가? 호기심만 있다면 원하는 강의를 인터넷에서 비교 선택해 들을 수 있다. 이제 이러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NFT를 공부했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실 새로운 어떤 정보, 새로운 어떤 데이터들은 학교에서 강의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교수들이 나에게 콕콕 심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나한테 다가왔고 그거를 빨리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퍼스트 무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다 올려놓은 자료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요즘에는 정말 여러분도 이제 진희 선생님도 진희 선생님 학교에 많이 이제 출강을 하시니까 경험을 하시겠지만 시스템이나 이런 교육의 어떤 체계들이 굉장히 뒤처지는 그런 맞아요. 어떤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체제를 바꾼다는 건, 시스템을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하고 싶다면 나는 나의 환경을 언제든지 수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기심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공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학생들이나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이론은 맞지만 실제적으로 내 아이가 대학에 안 갈 거야 라고 이제 생고장을 부리기 시작하면 참 복잡해지겠죠, 이 일이.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성공으로 향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가장 강력한 것이 호기심이다. 세계 12가지 요소들의 순위를 매기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고른다면 나는 확신과 끈기보다 호기심과 겸손을 더 앞에 둘 것이다. 세상을 관한 관심은 물론 내가 얼마나 큰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사람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한 것도 바로 호기심이다. 호기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 계속 무엇인가가 바뀌고 새로운 것이 등장하는데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호기심이 어느 순간 없어질 수가 있겠어요? 이런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열정이 대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도 살짝 이제 좀 보수적인 성향이 좀 있는 성격이라
늘 모든 일에 이렇게 저는 호기심이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간혹가다 저의 신경을 탁탁 건드리는 몇 개의 요인들이 좀 있기는 해요. 다음으로 9번째 원칙이 인내심입니다. 화내거나 속상해하지 않고 어떤 문제와 고통을 받아들이거나 참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요. 이 부분도 읽으면서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이 사람의 마인드가 저는 참 좋은 게 인내심을 배우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만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성장을 했을 때 인간관계 등 공부든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으면 당황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아주 아기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계속 인내심에 대한 강의는 계속 해야 된다. 그 교육은 끝까지 해야 된다라고 게르바이너석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유대인의 교육 철학과도 아마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생각나는 게 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 유대인의 바이블 그 뭐죠? 탈무드를 읽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책이 없었어요. 그 어릴 적에 저는 책을 되게 좋아했는데 이 시골에서 농촌에서 살다 보니까 책을 접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의 양서가 탈무드였었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책장을 이렇게 뒤지는데 딱딱한 하드커버로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고 죄와 벌이 있었고 크레이너인가? 아유 생각도 안 나네. 아무튼 그런 몇 가지 하드커버 책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탈무드였는데 탈무드는 제가 화장실 갈 때 들고 가는 책이었거든요. 책 읽기에 아주 딱 좋아요. 짧은 내용들이 이렇게 교훈처럼 탁탁탁 맞아, 맞아. 있어가지고 화장실 가서 읽기에 되게 좋아가지고 저는 늘 화장실 갈 때 아버지의 탈무드를 빼가지고 갔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인내심에 대해서 계속 강하게 말을 하는 것도 제 느낌엔 유대인의 교육 철학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좋은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이제 심하면 희망을 버리거나 외면하거나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아 문제를 더 키우기도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불안감의 대부분은 자신감과 인내심에 부재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기에 조급증까지 더해지면 결과는 참담해진다. 요즘에 아이들 뭐 ADSD 증후군이라고 하나요? 그 지니스는 뭐라고 하죠? ADHD. ADHD인가? 그 정신없는 아이들? 네네네. ADHD. 부산한 아이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많아지는 것도 앞에서 게르바이너책이 말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만 받으면서 이런 환경에 어떤 영향도 있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뭐 타고난 어떤 인지 능력, 뇌의 구조상의 문제라고도 하던데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게요, 그 작가님, 그 굉장한 고위직이랑 고학벌 집에서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최근에 상담을 받고 있는 주변인들을 많이 지금 겪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정말 놀랄만한 유학파의 능력 있는 집안에 그런 아이가 많이 있어요. 너무 놀랐어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몰라. 그러니까 교육 방식에 아니.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이게 무슨 뭐 관심 문제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되게 많아요. 그 경계에 있는 애가 더 힘들어. 차라리 너는 그거야 ADHD 하면은 뭐 약이라도 먹을 수 있고 병원에 갈 수 있잖아요. 경계에 있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 정말이에요. 사실 저희 그 조카 중에 하나가 네. ADHD는 아닌데 그 유사할 수도 있거나 그죠? 뭐 약간 뭐지? 하나에 티? 하나에 집중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머리는 자폐. 되게 자폐. 어. 그래서 저희 조카가 IQ가 되게 좋게 나와서 절대 우리 새언니는 얘 자폐 아니라고 애가 너무 똑똑해서 그런다고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저희 아이 조카를 자폐로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새언니가. 안 돼, 근데 안 이제 돼. 중학교를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복지 서비스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얘를 자폐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국가 보조나 정책이나 서비스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얘를 자폐가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저희 새언니가 눈물을 머금고 저희 조카를 이제 자폐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좀 특수학교에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네네. 진짜 맨 처음에 저희 조카가 아기 때부터 와 정말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고 막 모든 대학병원에 다니면서 다 검사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그 아이의 성격이 아니라 이게 뇌파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자기의 노력이나 의지나 이런 거로 고쳐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ADHD도 제 느낌에 어떤 뇌파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치만 맞아요. 그거 하면서 ADHD 애들은 사실 그 자폐보다는 좀 다른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아이들도 어떤 교육에 관한 문제들도 같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그렇죠. 이렇게 좀 맞아요. 해봤어요. 음. 인내심은 친절한 솔직함. 저희가 2분의 1 맨 앞에 챕터에서 다뤘었죠. 친절한 솔직함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인내심만 붙잡고 있으면 미련하다고 오해를 사기 쉽다. 요 예도 지난번에 우리 다뤘었는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너무 잘난 체해서 팀 분위기를 해치는 직원이 있다면 친절한 솔직함이 발휘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마저 인내심을 발휘 안 하면 진짜 미련 곰탱이라는 소리를 듣겠죠. 무능하다는 소리도 듣겠고 리더의 자질이 없다라고 얘기도 나오겠고. 그래서 인내심은 어떤 친절한 솔직함과 균형을 이룰 때 어떤 의미를 갖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10번째 원칙은 확신이에요. 확고한 신념 또는 의견인데 확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끈기를 가지고 길을 떠나게 해준다. 확신이 없다면 큰 기회를 놓치기 쉽고 그게 만약 다른 사람의 의견 때문이라면 비극적인 결말이 없다. 이 확신을 다른 사람의 의견 때문에 확신을 저버린다고 하면 두고두고 엄청난 후회를 하겠죠. 와, 이런 기회를 내가 놓쳤다고 막 이제 그런 어떤 자괴감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 할 거예요. 정말 비극적인 결말일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얘기하는 게 나는 1994년에 범생이들이 어느 집 지하실에서 컴퓨터를 놓고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나는 머지않은 미래에 온 세상이 인터넷 세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요게 이제 이 사람이 인터넷 세상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죠. 그리고 저희가 맨 처음에 게리 바이너척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초기 투자자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초기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지금 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1994년에 이제 범생이들 이 얘기. 저희도 그렇고 전 세계가 윈도우즈라고 하는 그 브라우저를 알면서 인터넷을 쓰기 시작한 게 1997년도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PC 통신이라는 거를 좀 했었어요. 하이텔, 편리한. 유니텔, 천리안 뭐 이런 통신을 좀 했었고요. 그 전에는 이 통신에 있다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세상이 들어온 게 97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윈도우 브라우저라고 하는 게 윈도우즈라고 하는 게 떠다니게 이렇게 날아가는 창문 모양이 97년도에 저희 눈앞에 처음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94년도에 범생이들이 컴퓨터를 놓고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윈도우즈라고 하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접하기 전에 얘들은 이미 인터넷을 개발을 하고 있었던 아이들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충격이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고 나서 어떤 확신에 찼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데다가 초기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확신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게리 바이너척이 확신을 가지는 항목들이 증강현실 이런 게 있대요. 우리 지니쌤은 또 아시겠지만 우리 지니쌤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시네요. 포켓몬고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갖고 다니면서 포켓몬 잡으러 다녔던 거 기억하시죠? 한 6, 7년 전에? 아직 10년은 안 된 것 같고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 사람이 증강현실이 분명히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에서 제페토라고 하는 플랫폼 SK가 아니고 네이버젯에서 만든 그 제페토라고 하는 플랫폼이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그 내 얼굴 아바타를 이제 인식을 해서 내 어떤 이모지가 어떤 가상세계에 덧입혀지는 현실 세계에 덧입혀지는 그런 어떤 증강현실의 어떤 세상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제페토라고 하는 플랫폼이 전 세계로 지금 뻗어가고 있는 중인데 이미 3월 중순에 가입자가 3억 명이 넘었어요. 엄청난 인원이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증강현실이 앞으로 세상을 굉장히
더 유행을 하게 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 사람이 확신을 갖는 것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포트나이트를 하거나 온라인 굿즈를 구매하는 모습에서 어른들도 이 대열에 합류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포트나이트는 뭐냐면요. 이것도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이것도 게임 플랫폼인데 외국의 굉장히 유명한 어떤 가수가 이 포트나이트에서 신곡 발표를 하면서 이 포트나이트 플랫폼이 굉장히 더 유명해졌는데 여기에서 지금 그렇게 가수가 나와서 이제 어떤 신곡 발표를 하고 막 이러면서 거기 그 가수들 막 온라인 굿즈도 막 판매하고 그래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런 것들을 애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어른들도 제 애들 미쳤다, 어린애들 미쳤다 이제 그럴 게 아니라 어른들도 이제 이 대열에 합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게리 바이너척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게리 바이너척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신이 강해졌던 믿음을 하나 적어보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확고했는데 최근에 생각이 바뀐 믿음이 있다면 적어보자.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믿음을 적으면서 확신에 대해 지금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이거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생각은 안 나실 것 같고 각자 여러분들이 책에다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사례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사례를 한번 적어 봤어요. 이게 게리 바이너척이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신이 강해졌던 믿음을 하나 적어보자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런 확신이 있었더라고요. 작은 일로 성취감을 느껴본 사람이 큰 일에 도전하고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성취에 대한 희열을 알기 때문이다. 라는 확신이 저는 있었고요. 이 확신은 점점 더 저의 큰 믿음으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확신에 대해서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맞아! 라고 하는 저만의 아주 확고한 어떤 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전에는 확고했는데 최근에 생각이 바뀐 믿음이 있다면 적어보자 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저가 예전에는 자신을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붙여 보고 이를 극복해 봐야 좀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저는 저 스스로를 계속 극한에 몰아붙이는 작업을 저 혼자 트레이닝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저거 독종이야 이제 그랬던 게 아마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조금 생각이 바뀐 게 하지만 극한의 상황이 뭔지 아는 사람은 그 괴로움을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극한의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지더라. 이제 그런 생각이 최근에 들기 시작해서 자꾸 나를 극한으로 몰아갈 것만은 아니지.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에게도 걔가 굉장히 힘들 걸 아는데도 계속 극한까지 걔를 몰아붙이는 이제 그런 교육도 좀 해봤어요. 그래야 사내 자식이 단단해지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철이 드는 건지 어떤 경험치들을 통해서 깨닫는 거지 이제 극한의 상황에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나를 거기까지 몰아가고 싶지는 않다.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단단해지는 방법이 또 있더라. 이제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개의 믿음을 적으면서 확신에 대해 지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적어보자. 이제 그랬는데 확신은 경험을 통해 믿음이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됐습니다. 저의 이런 어떤 확신들이 저의 경험을 통해서 좀 더 곤고해지는지 아니면 좀 바꿔야 돼. 확신이 이거는 조금 섣부른 확신이었어.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이 저의 확신을 단단하게도 좀 바꾸게도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1번째가 겸손입니다. 남을 존중하고 여기 한번 봐주세요.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낮은 태도라고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의가 마음에 드시나요?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낮은 태도. 근데 저는 정의를 딱 보면서 왜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낮춰야 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게리 바이너척이 저는 정의를 딱 읽으면서 페이지를 딱 넘겼는데
첫 페이지에 저와 같은 똑같은 의문을 게리 바이너척이 제시를 하고 있어서 아, 이게 너무 잘 맞는 거 아니야? 혼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겸손한 태도가 아니죠. 아, 근데 뒤에서 한번 보시겠지만 저는 사실 이 너무 겸손한 태도를 저는 조금 내려놓으려고 해요. 사람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 지니쌤 급하게 강의 들으러 나가시고 이제 친절한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정면 작가님과 기라쌤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내 아이에게 친절함을 강조하지 않게 된다. 그게 요즘의 현실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요. 결코 저도 아이한테 너무 겸손해라. 윗분들에게 겸손하고 타인들에게 겸손해라라고 그렇게 주지시키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렇게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낮은 태도로 임할 때 그 태도를 받아줄 수 있는 정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거를 이 겸손을 받아줄 수 없는 상황에서의 나의 이런 겸손함은 그냥 내가 그들에게 그냥 밥이 되는 일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런 것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나의 겸손을 받아주는 사회적인 환경이 됐을 때 그런 분위기가 있는 어떤 환경일 때 그때 이제 때에 따라서 저는 겸손해야 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살짝 제가 주장하는 개인주의자적인 성향이 좀 있는 그런 편이에요. 여기서 겸손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품위 있는 매력 중 최고의 덕목이다. 이렇게 게르바이너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나는 성공한 사람일까?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좀 나눠보고 싶어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최고라고 여기고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내가 최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TV나 언론이나 요즘에 SNS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와, 저 사람 진짜 1인 기업 봐라 성공한 사람이지. 와, 진짜 대단한 사람이지.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그를 평가할 때 대단하다, 최고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처럼 이런 인터넷 사회,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는. 근데 사실상의 가장 좋은, 가장 뭐라고 해야 되죠? 모범적인 성공, 가장 좋은 성공은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조차 내가 최고로 멋있다, 최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게리 바이너척도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어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람들로부터 늘 긍정적인 평판을 얻고 존경받고 싶다면 겸손은 필수 조건이다. 특히 사람을 이끄는 리더의 경우는 겸손함 없이 성공을 지속할 수 없다. 돈을 많이 버는 것과는 별개의 이야기다. 감사와 긍정과 공감과 인내심 등 나의 모든 장점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모든 무기를 장착하여 새로운 출발선에 선다. 나의 12가지와 2분의 1의 원칙을 섞어 최대한 활용한다.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당황하지만 않으면 답이 나온다. 이때 겸손은 다른 요소들을 이끌어 최상의 상황을 만드는 1등 공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겸손하지 않고 겸손의 반대말을 이 사람은 여기서는 다른 말을 쓰고 있던데 저는 겸손의 다른 반대말은 저는 오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뭐 인내심도 있고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긍정 마인드 대빵 좋고 막 이런 사람이라고 한들 그 사람이 오만하면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겸손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빛을 발하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워낙에 지금 4,400만 명 이상의 그 팔로워를 가진 그 사람이다 보니까 유튜브 할 때에 대한 겸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줍니다. 겸손은 욕심을 모두 버려 맑고 차분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게 어떻게 눈에 띌까 싶지만 사진 한 장에도 짧은 글에도 그대로 드러나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게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거를 시작을 할 때도 늘 겸손함이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만 사람들을 진정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다. 끌어당길 수가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겸손의 뜻은 아까 제가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는데 나를 내세우지 않는 낮은 태도 마음에 안 든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겸손의 뜻은 세상 속 자신의 위치에 대해 편안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나를 낮출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막 이렇게 잘났다라고 할 것도 없고 세상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인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바로 겸손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이 사람의 정의가 썩 마음에 듭니다. 마지막이 야망이에요. 성취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으로 결단력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야망이 이제 저희도 왠지 우리도 야망하면 욕심과 연결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보면 야망은 종종 불온한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한다. 야망이 열등감과 불안을 가리기 위해 잘못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야망과 비열함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야망을 주제로 하는 내용들이 다 이런 어떤 비열함을 동반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망에 취해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며 소중한 것을 망치는 리더들을 멋있다고 추종하는 사례가 있고요. 이게 영화 대부분의 소재가 이제 이런 내용이죠. 좋은 의미에서 야망은 건강하고 즐거운 것이다. 앞뒤 살피지 않고 자기 기분에 취해 폭주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야망에 대해서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야망에 대해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 나에게 책임감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면 실패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규 교수의 실행이 답이다. 이제 예전 버전에서 새로 뉴 버전으로 새롭게 이제 책이 발간이 됐는데요. 그 이민규 교수님의 책에서도 보면 뭔가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공개 선언을 해라. 이제 이렇게 이민규 교수님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게리 바이너척이 사람들 앞에서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나에게 책임감을 안겨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표현의 방법은 좀 다르지만 같은 맥락으로 쓰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 맨 처음에 감사에서부터 쭉 한 바퀴 돌아서 야망 12번째 원칙까지 한번 쭉 빠르게 다뤄봤고요.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과 또 나눠야 할 내용도 있지만 앞으로 다음 시간에는 책을 좀 읽어보시고 각자 이제 자기가 느꼈던 어떤 사례를 지금 위주로 하거든요. 이제 챕터 2에서는 파트 2에서부터는 그래서 35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17가지 사례 그 시나리오 17까지 읽으시고 여러분이 1번부터 17번까지 읽으시고 그 중에 본인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 요약하는 거는 해보니까 많이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고요. 조금 버거워 하시는 것 같고요.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나는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나는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 라고 하는 시나리오들을 하나씩 생각을 해오시고 같이 지금 제가 여러분과 나누듯이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나리오 17개라고 해도 몇 페이지 안 됩니다. 양이 많지 않아서 아마 금방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러분하고 더 나눠주려고 체크를 해둔 게 있네요. 읽어드리기만 할게요. 또 같이 하시자고 하면 여러분들 또 우리 기라쌤 또 나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읽어드리기만 할게요. 셀카 영상으로 인생 최고의 꿈을 찍어 SNS에 올려보자. 이번 기회에 자신의 꿈과 야망에 대해 더 큰 관심과 책임을 가졌으면 한다. 혹시 꿈을 이루지 못해서 어느 날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을까 염려하지 말라. 야망도 단련이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련시켜라. 숨어서 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제 게리 바이너척이 야망 부분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에게 계속 공포하라, 선포하라, 공개해라.
사실 이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면 작가님 요즘 그 박형근 코치님 수업을 듣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박형근 코치도 늘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시작, 개선, 개선. 이제 그 박형근 코치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고, 자기계발 서적에서도 나오는 말인데, 일을 시작할 때는 무조건 선언을 하고, 무조건 시작을 하고 일을 벌려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해 나가면서 개선, 개선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기 전에, 하려면 내가 큰 야망을 가졌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선포를 하고, 게리 바이너척이 주문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숨어서 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기 그 기라쌤 네. 네. 그 기라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우선은, 아마 나중에 뭐, 미애 선생님이 저를 봐서 아시겠지만, 다른 분들을 보면, 다른 분들이 저를 안 봤겠지만, 뭐, 화상으로만 봐서 그렇지만, 제가 여튼 굉장히 건강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 거에 대해서는 부모님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도 뭐 이렇게 뭐 일이나 아니면 뭐 여튼 뭐 가정이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건강이 뒷받침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미애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된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아이들 만난 거, 딸애하고 아들내미 이제 만난 거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세상을 지금 현재 경험하게 하는, 또 세상을 또 살게 해주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거를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거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또 행복한 일은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들어온 게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행복하고 조금 좋은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지금 한 4가지 정도? 5가지 정도까지는 생각이 안 나고 4가지 정도 지금 생각이 났어요. 다 공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직장도 네. 사실 너무 소중하고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 맞아요. 지니쌤은 어떻게 좀 찾아보셨어요? 영상까지는 못 만들었는데요. 저는 순서 상관없이 얘기할까요? 순위 상관없이? 네. 그냥 고민 안 하고 딱 떠올라야지만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 오뚜기 같은 근성. 들리시고 계신 거예요? 네. 네, 네, 잘 인정. 듣고 있습니다. 리액션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할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네. 지금 바로 받아서 적느라고 공속을 해놔서. 네, 알겠습니다. 예. 오뚜기 같은 근성이 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잡초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잡초가 밟을수록 튼튼해지는 거 아시죠? 저는 스스로 자타공인 오뚜기 같은 근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살아온 것 같아서 그게 참 감사하고요. 그거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약간 타고나는 것 같기도 해요. 두 번째, 누구나 빠질 수 없는 아이 얘기인데 저는 3아들이 있는데 조금 의미가 깊은 것은 정말 죽을 것 같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출산을 했고 그 아이들 때문에 살았고 그 아이들 때문에 철을 들었다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 내 3아들은 너무 중요해요. 네. 그다음에 3번째, 에너지. 네, 에너지를 좀 타고 난 것 같아요. 그 에너지가 겉으로 막 이렇게 해야지만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감옥하셔도 엄청난 우주 같은 에너지를 가진 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틀었을 때 저는 에너지를 좀 타고난 게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몇 개 했어요? 3개요. 3개요. 3개. 그 다음에 좀 같은 맥락이긴 한데 되게 긍정적인 거.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서 이거를 긍정적이게 할 수 있나 할 만큼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제가 헌신적이게 되거나 손해를 볼 때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것 또한 제 저력이 되더라는 걸 알았을 때부터 억울하지 않았어요.
그 느낌 아시죠? 음. 그 전에는 내가 뭐 결국은 다 내가 손해보는 거야? 뭐 이렇게 되다가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내 저력이 완성되는 걸 딱 봤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생겼고요. 마지막은 제가 4살, 5살 때부터 이게 됐던 것 같은데 저는 자기 성찰이 되게 잘 돼요. 와우, 대박. 이게 내가 얘기하는 것들을 나중에 40 넘어서 심리학 쪽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들이 다 심리학에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일찌감치 시련을 통해서 이거를 나 스스로 이를 깨닫고 왔구나라는 게 있었어요. 배우지 않아도 그래서 어떤 나쁜 상황이 되더라도 아니면 아무리 좋은 상황이 되더라도 그거라고 하죠. 메타인지. 메타인지 아시죠?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잘 알수록 공부를 잘한다면서요. 저는 메타인지가 거의 100이거든요. 99. 거기에서 오는 확신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어떤 지식이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제가 지금 44고 좀 많은 자기말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 아픈 부분이 있고 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순간을 자기 이런 성찰로 우려내고 이런 작업을 꾸준히 혼자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이렇게 뿜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든 내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약간 소문내기 효과 그런 거잖아. 아까 우리 작가님 말씀하신 게. 그것도 그런 용어가 있더만요. 어디 이렇게 공표하기 소문내기 효과 해놓으면 말한 것 때문이라도 열심히 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제가 스스로 막 경험을 해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대인관계를 갖기에는 좀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울증이 왔다는 얘기지. 그렇죠? 너무 심하게 우울증이 오면 사람 안 보고 싶잖아요. 그럴 때 책의 기운을 받으면서 자기 성찰하면서 이렇게 버텨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틀어서 지나고 보면 저는 5가지 딱 보면 그냥 되게 잡초 같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제가 SNS도 요즘에는 조금 우려내고 있겠지만 시궁창에 핀 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쫙쫙 갈라진 땅 위에 혼자 핀 꽃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을까? 이상입니다. 멋집니다, 진짜. 네, 멋집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있는 잘 그대로. 우리 미연 작가님이 올리신 영상은 혹시 2분 보셨을까요? 지니쌤이나 기라쌤? 저는 아직 아니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저도 못 그럼 봤어요. 미연쌤도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기서 말해요? 같이 나누시면 좋죠. 그럼요. 잠깐만요. 아니 제가 귀중한 거라서 제가 그냥 막 차 타면서 보고 싶지가 않아서 안 눌렀어요. 근데 그 마음도 지니쌤은 뭔지 알 어디 것 같아. 적지도 않고 되게 말로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적은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얘기해주세요, 맨님. 저도 이제 김미애 작가님처럼 저도 역시 감사한 게 이제 부모님과 3남 1녀 중 막내딸로 태어나서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고 이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살았던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남편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사랑스러운 이제 아들하고 딸이 태어난 거, 그리고 이제 딸들한테 뭐 좋은 환경을 주지는 못했지만 이제 크게 쑥스기지 않고 잘 자라준 거, 잘 자라서 얼마 전에는 이사했는데 아들 딸 덕분으로 이제 이사를 했어요. 와. 그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제가 여태 살아오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이제 감사라는 것을 이제 좀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뭐 좋은 일이 있거나 뭘 해도 이게 감사한 일인지 뭐 행복인지 뭐 그런 것도 모르고 주변에서 그런 말도 못 들었고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뭐 공부하고 일반적인 주입식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돈 공부 이런 것도 못 해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알고 나서부터 이제 이제 작은 거에도 감사하면서 이제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4번째는 감사한 것은 이제 제가 꿈이 생겼다는 것. 이 나이 50평생 살면서 이제 뭐 내가 어떤 사람 될 수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가질 수 있고 뭐 가고 싶은 것을 갈 수 있다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50이 되면서 50이 되면 시크릿을 알면서 이제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꿈이 생긴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50 넘어서 자기 개발에 입문했어요. 입문했다기보다 이제 초보입니다. 이제 자기 개발 열심히 이제 책 읽으려고 뭐 일주일에 한 권 읽으려고 목표를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기상 습관, 6시에 기상하는 습관과 매일 걷기 운동하는, 이제 여기 엄마와 같이 걷기 운동을 해요. 30분이라도 걷기 운동하고, 그 잠자기 전에 감사 일기를 꼭 적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뭐 이제 자기 개발 시작했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와. 그래서 정면 작가님 이제 영상은 제가 올리시자마자 거의 바로 보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라쌤과 지니쌤의 5가지 중요한 것들도 지금 이렇게 정리해서 카톡방에 올리긴 했는데, 지금 시간이 되실 때 미연쌤이 올려주신 네. 영상도 한번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이 게르바이너 척이 그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5가지를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지인에게, 가족에게 보내라고 한 것도, 오늘 여기서 이 사람이 야망에서 말했던 공개 선언을 해라. 다른 사람들에게 다 선언을 해라. 이제 하는 내용하고 계속 일맥상통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한 사람의 주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고요. 저는 어저께 밤에 이제 혼자 앉아서 이제 책 읽은 거 다 정리 끝내고 이제 영상을 혼자 찍으면서, 맨 처음에는 저도 이제 이렇게 핸드폰 셀카 기능으로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찍다 보니까, 아니 뭐 어차피 창피할 거, 유튜브에 올려버리지 뭐. 이제 안 그래 그렇게 또 올라왔더라. 네. 아니 되게 잘하셨던데요. 그래서 유튜브로. 저는 핸드폰 네. 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그 음악 오디오 편집까지 다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지인들에게 보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게르바이너 척이. 그리고 내가 작은 일에 불평과 불만을 할 때 이 영상을 저에게 꼭 다시 보내주세요. 이제 이 메시지도 꼭 이야기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차피 사실 가족들에게 말하는 게 제일 창피하잖아요. 지금 우리끼리 이렇게 나누는 건 별로 안 창피한데 가족들한테 얘기하려면 엄청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랑해라는 말 하는 말도 가족한테 제일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제일 창피한 가족들한테도 보낼 건데 뭐 이 유튜브가 뭐 별거라고 싶어서 핸드폰으로 찍었던 걸 다 이렇게 놔두고 제가 다시 영상을 이제 짰어요. 그렇게 하고 어젯밤에 이제 올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 계시는 방에다가도 이제 올려드렸는데, 정말 이렇게 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무슨 불평불만이야. 이제 스스로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이 사람이 계속 말하는 것처럼 그 행동을 통해서 어떤 책임감을 이제 자기가 고취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게르바이너 척이 꼭 영상을 찍어서, 오늘도 다 있어요. 챕터마다 다 뭘 찍어서 뭘 하래요. 자꾸. 근데 뭐 55일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호기심의 부분에서 이제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시간 공부를 하면, 호기심이 20시간이구나. 20시간 공부를 해보면 없던 호기심도 생긴다 이거예요. 어떻게 호기심이 안 생기냐. 당신이 호기심을 안 갖고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각 챕터마다 자꾸 뭘 하라고는 합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따라하기 좀 어렵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하나를 해본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거를 정말 영상으로라도 짧게라도 미연쌤처럼 짧게라도 찍으셔서 내가 제일 공개하기 부끄러운 가족들에게 먼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4번째 이제 감사함이 어떤 선생님을 만난 것, 그것을 이제 제가 감사한 4번째로 꼽았는데, 그 선생님께도 제가 창피함을 무릅쓰고 영상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답이 왔어요. 그래서 이래서 정말 이게 나의 행동에 더 책임감을 느끼고 더 감사해야 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지니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막 떠오르는 감정이 진짜 가장 진솔한 감정일 거예요. 이런 감정들을 찍어서 가족들에게 보내고
사실 가장 툴툴거리게 되는 것도 가족일 텐데 그때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내가 그럴 때 나한테 이 영상을 보내주고 엄마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나한테 한마디 일침을 가해달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같이 5가지 중요한 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 그 시나리오 1부터 시나리오 17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각자 시나리오가 동일한 시나리오가 나타날 수도 있고 17개나 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이제 본인이 강하게 느끼는 어떤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 같이 이제 나누는 시간 좀 길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책 서머리는 제가 별도로 안 해드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많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지니쌤 강의를 몇 개나 뛰신 거예요? 거의 아침부터 풀이에요, 항상. 너무 힘드시겠어요. 저는 지금 거의 2주를 개점 휴업 상태로 있어가지고 널널하게 부러워요. 지금 널널하게 놀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럼 근데 지니 전에는 이렇게 유아, 유초등 대상으로 많이 에너지를 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인 대상에 약간 중요한 강의를 맡다 보니까 이게 부담감도 있고 또 장비부터 해서 이런 걸 체크하고 끝나자마자 수업으로 막 달려나가야 되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요즘에 그 아이고. IT 강의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강릉에서의 메인 강사로 양성을 시키는 반에 제가 하게 돼가지고 그러시구나. 근데 다른 데는 뭐 춘천이나 이런 데는 뭐 강사가 3명이서 같이 한다든지 원주는 뭐 둘이 한다든지 하는데 어찌어찌해서 저는 강릉을 혼자 맡게 된 거예요. 2가정을 다. 그러니까 이 압박감도 압박감이고 연령대가 막 50대부터 막 그러니까 3, 4, 5, 60대 대상으로 IT를 이렇게 반을 나눠서 하니까 이렇게 잘 아실 거잖아요. 기관을 끼고 하는 것은 좀 힘들잖아요. 개인으로 막 상사로이 하는 거 하고 기관을 끼면 온갖 서류와 잘 아시죠? 이제 그거의 대표로 뭔가를 하니까 되게 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음. 그 대단하십니다. 지금은 지니쌤 그러면 강연 다니시면 돈 수입이 좀 짭짤하시겠네요. 물론 오래 지나면은 좀 짭짤안해질까요? 근데 아니 선생님들 저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게 저는 가치를 사러 가요. 정말이에요. 저는 가치를 사러 가기 때문에 얘가 가치가 있다 싶으면은 마이너스 쳐도 가요. 그 언젠가 그러면 네. 지니쌤은 어떤 주제로 강연을 하시는 거예요? 강연을 한다기보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강연을 갈 수 있고요. 이제 유초등계 애들 수학, 교구 수학 이런 거를 오래 하다가 이제 네, 보드게임으로도 가고 여러 가지를 가다 보니까 이렇게 심리하고 다 연관이 지어지고 IT도 조금 하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려도 돼요? 시간 돼요? 네네. 급하신 분은 예 말씀하시고 나가시고 예 지금은 뭐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좀 새로운 발견한 게 저희 주위가 항상 내가 영어를 하든지 내가 뭐 한문을 가리키든지 간에 그것은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거든요. 나는 영어를 가리키러 들어갔지만 결론은 똑같다라는 주의예요. 안 그래요? 거기서 힐링하고 서로 관계 소통하는 그런 주의가 있는데 내가 IT가 좀 부족하지만 IT를 갔지만 어쨌거나 아름아름하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거를 썰을 풀고 오니까 수업이 너무 매끄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판 처음 보고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처음에 올 때는 모르니까. 근데 거기에서 뭔가가 막 그런 데서 오는 막 이 희열 같은 거 있잖아요. 성인 대상도 결국은 더 똑같고 이게 사람 사는 게 다 똑같고 종류 상관없구나. 어차피 맥은 통한다. 이런 거를 막 느끼면서 희열은 되는데 이제 몸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요즘에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니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책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기대 이상으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진심 좋아요. 진심 좋고 그 작가님 아시죠? 저 옛날에 블로그 잠깐 살릴 때 블로그에 1번 제목을 제가 딱 저렇게 적었단 말이죠.
감사하고 가로 열고 영어 표현까지 해서 완전히 내 스타일이다 이런 생각했어요. 진짜. 기억하다 보세요. 아, 진짜 저 스스로 이렇게 퇴근길 사진을 올리면서 오늘도 이렇게 마치고 가는 그런 거를 써머니에서 감사라고 했는데 어머 여기 1장에 감사로 시작했잖아요. 그니까요. 네.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아, 음. 시간에도 이름이 망할 놈의 제목이 도대체가 마음에 안 든다. 아, 얼핏 생각하면 조금 건조하고 딱딱하고 어떤 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줄 것 같은 이제 그런 제목을 만들어 놔서 이 독자 입장에서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너무 안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 상술에 의한 어떤 제목 붙이기 이거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하긴 한데 그러거나 어쩌거나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그 제목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무엇인가를 되게 많이 얻고 있어서 저는 이 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선정 아, 잘하신 것 같아요. 기라쌤 혹시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친절을 이야기하면서 친절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잠깐 말씀을 주셨던 부분을 함께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 그런 어떤 고뇌에 빠지게 되세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이,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속내하고 다르게 상대방한테 약간 가면을 쓰고 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 예, 그래서 그리고 이게 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어, 연을 만들어 가야 되는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몇 년까지 만들어서 같이 일을 해 나가야 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어, 할 수 없이 그냥 속에서는 부글부글 화가 끓지만 겉으로는 웃고 있고 겉으로는 그리고 속에서는 상대방이 말하는 의견에 반대를 하고 싶지만 겉으로는 같이 공감해주고 동요하는 듯한 제스처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힘들다. 그래서 이게 자꾸 나라는 사람이 어, 자꾸 조금 약간 이렇게 희석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아까 뭐 번아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까 친절한 뭐 솔직함도 있고 뭐 이러지만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을 나를 찾는 조금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뭐 일로 만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어 좀 뭐 중간중간에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요즘 들어서 많이 들고 뭐 이제 이런 책을 통해서 중간에 그렇게 깨우쳐 주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막 그 바쁜 과정 중에 어떤 때는 진짜 제가 이제 작년부터 조금 제 나름대로의 어떤 룰을 세워서 하고 있는 방법은 너무 그런 거에 지칠 때에는 아예 하루 그냥 시간 내서 모든 거 다 잊어먹고 아예 그냥 저기 뭐야 놀러 가고. 잊어먹는 시간, 예, 놀러 가는 시간을 인제 고렇게 가진다든지 요런 것들은 맞아요.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고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생은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 진짜 목숨이 끊기지 않는 이상은 쭉 살아가야 되는 일상이기 때문에 여튼 '그거를 잘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 네 좋습니다. 네. 아. 그래서 제가 기라쌤의 힘든 일상 중에 저렇게 잠깐 외도를 하는 시간을 제가 인터셉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 콜, 우리 콜. 기라쌤이 쉬시는 날은 기라쌤이 요새 네. 가까이에 있는 미술관 투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요. 저도 이렇게 막 멋진 어떤 그 자연에 관한 어떤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라쌤하고 좀 누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야 뭐 네 좋습니다. 늘상 이제 제 시간은 조절이 가능하니까 우리 기라쌤이 워낙에 지금 중책을 맡고 계셔서 우리 조직 내에서 가까이 계신가요? 비슷한 거리에 계세요? 기라쌤이 차 가지고 오시면 10분 이내에 저희 집에 오시겠죠? 주민이시네요? 제가 근무했던 지금 기라쌤이 네. 근무하시는 직장이 저희 집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아. 기라쌤이 인제 출근하시는 마음으로 저희 집으로 오시는 거죠, 이제 연차를 내시는 날은. 그래서 인제
같이 한번 누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저도 최근에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데로 이제 가려고 강릉이긴 한데 이제 마음을 먹고 다니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세종문화회관에 VIP석 티켓을 받아서 간 적이 있거든요. 오, 멋져라. 그러니까 그게 다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피아노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다 연결돼 있다는 얘기 아시죠? 책에 나오잖아요. 많이 다 결국은 다 연속선상에 있는 거 지나 보니까 이제 막 유명한 성악가님이 원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난 열심히 이제 연습하는 초딩이었어요. 근데 이제 권위가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공연회마다 우리 학원 애들을 다 넣으셨던 것 같아요. 보러 가라고. 그거를 브로셔를 모은 것만 화일이 이따만큼이었으니까 얼마나 여기에 젖었겠나. 근데 이제 우연히 공짜표로 얻어서 VVIP 맨 앞에 갔어, 진짜. 앞에 그 귀빈석 빼고 앉아서 봤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어머 나를 찾고 싶다 이런 거 할 때 내가 나를 위해서 기차 타고 가는 거야. 여태까지 우리 큰아들 때문에 가고 둘째 때문에 갔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진짜. 맞아요. 필요해요. 그리고 필요합니다. 선생님, 기란 선생님 얘기하실 때 딱 생각나는데요. 제 주변 딱 강사 선생님이요. 너무 막 번아웃 올 때 수업을 하루 그냥 확 자른 거야. 그냥 다 줄줄이. 다 자르고 맞아요. 혼자 공연 보러 갔다 오시니까 날아갈 것 같더래요. 맞아요. 그 그렇게 한거 대단한 있잖아. 용기인데. 아니 있어요. 애들 키울 때도 일부러 평일 때 애를 빼주는 거야. 그러니까 음. 생뚱맞게 너 오늘 학교 가지 말고 엄마랑 놀래 하면 애들이 사실 그게 용기거든요. 용기잖아요. 네. 그것도 하다 보면 남들 놀 때, 공부할 때 놀게 하는 거는 진짜 최고의 효과를,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할 때 엄청 시키는 거지. 너무 갔다 오시면 인증샷을 꼭 저희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기라쌤을 한번 인터셉트 하려고 합니다. 비는 시간을 저에게 쫑쫑쫑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까 하겠습니다. 네. 정미연 선생님 꿈이 뭐였는지를 되게 궁금해갖고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얘기하실 때 꿈이 생겼다고. 꿈이요? 네. 저도 이제 책을 쓰고 강연 다니는 강연가도 되고 싶어요. 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지니쌤한테 공언을 해놓고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계속 지금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는 거 하나가, 지금 기라쌤이 혹시 제 오픈톡방에 들어오셨죠? 지금 제 오픈톡방에 선생님들이 지금 다 들어와 계신데, 그 제 오픈톡방에 계신 분들을 상대로 내가 이야기하는 무대를 만들어 드리고 싶다라는 계획을 우리 지니쌤하고 나눈 적이 있었어요. 지니쌤도 너무 바빠지셨고, 제가 살짝 지금 의기소침해진 게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게 제 책이라서 제 책을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제 책을 읽으시고 저와 함께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우리 지니쌤하고 1일기에 참여하셨던, 그 독서클럽에 참여하셨던 분하고 두 분만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제가 제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저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왜 안 보내주시냐고요. 기다리고 있는데. 나 지금 얘기하다 생각났어요. 나 오늘 얘기하려고 그랬거든. 왜냐면 난 사인된 걸 받아야겠는데 안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그리고 저 이렇게 내려놔 버려서 아무도 관심 없어. 내가 뭘 하자고 해도 관심이 아니야. 없고 막 그래서 저 혼자 의기소침해져 가지고 이제 뭐 제안 안 할 거야. 지금 혼자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지금 지니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머 그래도 지니쌤 책은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게 머릿속에 훅 지나가네요. 저한테 이제 주시면 제가 이렇게 퍼뜨릴 거니까 저한테 빨리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미연 작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인데 나 또 의기소침해서 안 하고 있었구나. 지금 그런 자책을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니 작가님 있잖아요. 작가님 그 지금 단체 톡방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책 내시고 나서. 제가 이제 SNS도 이제 한번 해보고 이렇게 흐름을 타다 보니까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내가 공인이 되고 어떤 그런 주체가 됐을 때는 굉장히 민감해지잖아, 연예인처럼.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했는데 2명만 됐으면 되게 표면적으로 너무 기분이 막 슬프기도 하잖아요. 이게 관심을 맞아요. 안 이게 받는 것도 의욕이 있고. 확 꺾어져요. 그거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이유 불문하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내한 책 지금 3번째 하고 있잖아요. 다른 선생님도 어떤지 모르시겠는데
가면요, 이렇게 꽃향기처럼 이게 생각이 나요. 이 모임을 하고 나면 피곤해가지고 쪄들어가지고 듣고 나가도 이게 내 생활을 좀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제가 되게 느끼고, 아, 이게 뭔가 이게 에너지가 서로 이렇게 스톰이 되는 것이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몇 명이라도 내 주변에 누구를 만족시키고 있는 걸로 아주 대단한 만족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우리들도 소중하잖아요. 우리 소중하지 않으세요? 저 소중하지 정말로. 않으세요? 이거 3번이나 연달아 이렇게 바쁜데도 제가 들어오는 저 소중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타겟을 정해서 우리 글 쓸 때 잘하시잖아요. 글 쓸 때 타겟 정해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맞아요. 네, 30대 무슨 직업에 누구 예를 들어서 딱 이렇게 해놓고 글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네. 뭐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거 이렇게 여유 있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우리 지니쌤하고 그때 막 의견을 나눌 때는 제 의지력이 막 정말 이렇게 정수리를 뚫고 나갈 정도였어요. 막 이거 하고 싶어. 진짜 막 사람들에게 맞아. 이런 어떤 좋은 기회의 장을 만들어주고 싶어. 막 그런 의욕이 막 샘솟아가지고 첫 맞아요. 번째 제안을 했던 게 이제 그거였는데 막 혼자 막 그거 뭐 카드 뉴스를 만들어가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벤트를 진행하겠다라고 올렸는데 한 3번을 올렸는데 2분만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되게 많이 제가 뭐 아무 별로 관심이 없나 봐. 내가 이렇게 무료로 책을 주겠다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 같이 이야기하고 서로 돈독해지자라고 내가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고 그래서 사실 이게 할 의미도 없는 것 같아. 이제 그래서 그냥 훅 그냥 의욕이 다운이 돼 버렸어요. 아니요, 근데 밀당을 했어야 돼요. 그때는 밀당. 그래서 지금 또 우리 네. 정미연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다시 한번 나 이렇게 정미연 작가님처럼 뭔가 기회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장을 마련해 드리고 싶어라는 생각이 또 막 훅 올라온 거예요, 지금. 오케이. 그래서 우리 미연 작가님도 저희 방에서 우리 지금 뭐 우리 지니쌤이나 기라쌤이나 2-3명이 참석을 하더라도 제가 우리 방에서만큼이라도 우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장을 우리 지니쌤과 예전에 한 2달 전에 계획했던 거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미연쌤도 미연쌤의 책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공헌을 좀 할게요. 그래야 저도 책임감이 생기니까.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가 의욕을 확 불태워서 다시 한번 진행의 고삐를 좀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라생 그 공연 네. 같은 거 갔다 오시고 나서 아트적인 거를 같이 버무려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멋진데요? 멋진데요? 괜찮죠? 뭐 오랜만에 외출 후에 아트적인 거와 버무려서 버무린다는 표현이 좀 네. 싸구려틱한데 그걸로 네. 알려주시면 저희가 대리만족 느끼잖아요. 버무리는 거를 제가 연습을 안 해봐가지고 여하튼 해볼게요. 아니 우리 저 작가님하고 하면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대하고 그래. 있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또 뭔가를 한번 꽁짝꽁짝 해볼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또 제가 그래서 이게 심심했나 봐요. 그래서 출판사 하나 또 쓸데없이 또 출판사 하나 만들고 안 그래도 잘했습니다. 축하해요. 잘했습니다. 궁금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글쎄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안 드렸나? 제 올해 계획은, 제 책을 전자출판하는 게 제 올해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메타버스 책도 하나, 우리 지니스님 잽 강의 들으셨는데, 잽 책을 지금 출판사하고 진행하다가 뻐그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망할 놈의 출판사하고 일 안 해. 어차피 나 전자책 올해부터 발간할 계획이었고, 그 잽도 이제 전자책으로 쓸 거야 라고 해서, 아예 그냥 제가 출판사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와. 대단하셔요. 제 책 대단해요. 한번 멋져요. 써보고 그리고 올해 안에 제 책을 다시 하나 이제 전자책으로 이제 출간을 해볼 계획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정미연 작가님께도 저 이제 전자책으로 할 거예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통화할 때. 네네네네. 전자책으로 제가 한번 가시밭길을 달려가 보고 여러분들도 조금 더 수월하시게 책을 발간하기를 원하신다면 하실 수 있는 가이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고생하셨는데 몸도 고맙습니다. 아프고 진짜 대단하세요. 멋지셔요. 꽁냥꽁냥 미애 뭔가를 작가, 좀 미애 작가님은 진취적인 뭐든지 진취적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실행하고 그쵸? 실행을 좀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그리고 이렇게 다 공개해요. 여러분들에게.
출판사 좋아요. 설립했어요. 뭐 할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좋게 말하면 저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제 족쇄를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달려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 의지는 언제든 꺾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단을 저도 활용을 하고 있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진짜 많은 진솔한 얘기를 나눠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진짜 더 좋은 깊이 있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또 기대가 또 되면서 다음 네. 목요일 또 기대를 할게요. 우리 퇴근하고 일찍 달려오시는 우리 기라쌤, 지니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미연쌤 계속 관심 갖고 같이 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네. 시간에 또 네. 즐거운 마음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편히 쉬세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책 보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